우리나라가 중화인민공화국이라고 부르는 중국 공산국가 수교를 맺기 전까지는 중국 음식점에 가보면 음식점마다 중화민국에 대부를 할 수 있는 장기석 총통의 사진이 어김없이 붙어 있었다. 그만큼 지금은 대만으로 쫓겨났지만은 1938년 일본이 중국 대륙을 침범했을 때 국가를 소화하기 위해서 일본과 싸운 유일한 사람은 지금의 중국 공산당이 지켜세우고 있는 모택동이가 아니라 중국의 총통이었던 장개석이라는 사실을 나이가 지급한 60대 이상 우리 국민들은 잘 알고 있지만 요즘의 젊은이들은 안타깝다. 요즘 국정감사장에서 6.25 전쟁으로 이 나라가 완전히 사라질 뻔한 위기에 속한 고 백선엽 장군을 친일파니 아니냐 하면서 그를 폄하하려는 정치인들이 문제가 되고 있는 것이다. 왜 그럴까? 현재 민주주의의 상징인 국회의원들이 국회의원이라는 직책을 이용 마음대로 법이라는 요술 방면으로 단순히 외정시대 일본 육군 사관학교를 나왔다는 이유만으로 공산군으로부터 6.25 전쟁의 영웅으로 이 나라를 지켜온 이만큼 찰싹이 한 백선엽 장군을 국회에서 다수당이라는 이유만으로 과연 백선엽이라는 인물이 친일파냐 아니냐를 두고 친일파라고 몰아붙이는 것을 보는 국민들은 얼등전할 수밖에 없다. 다수당이라는 숫자만으로 국회라는 요술 방맹이로 역사적 인물일 수밖에 없는 백선엽 장군 같은 일을 국회 입법권이라는 것을 이용 법으로 침입하고 단정한다는 것이다. 그러나 과연 백선엽 장군이 합당전투에서 목숨을 걸고 나라를 지켜온 그를 국회 다수당이라는 요술 방맹이로 침입하라고 몰아붙인다고 과연 그 침입하라고 단정할 수 있는 것인가? 그렇다. 가령 백선엽 장군이 그래서 아무리 백선엽 장군 같은 일을 침입하라는 법을 통과시켰다 하더라도 그는 6.25 전쟁의 행적을 봐도 분명히 침입파가 아니다. 가령 국회가 아무리 그를 침입하라는 법을 만들어도 그렇다고 해서 그에 대한 역사적인 진실이 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다. 역사적 진실은 국회에서 아무리 그런 억지법을 만들었다 해도 법이 할 수 있는 것이 아니고 법이 할 수 없는 분야인 것이다. 다시 말하면 역사적 진실을 법이 바뀔 수 없다는 것이다. 그럴 수밖에 없는 것이 침입하다 아니다를 규정하는 것은 역사적 진실을 규정하는 것이기 때문이다. 일제 식민 시대를 살아온 사람들을 침입하라고 다 그렇게 할 수 없듯이 아픈 시대를 경험한 사람들을 동일한 잣대로 다 침입하라고 우기면 안 되는 거죠. 그 보기 좋은 예로 중화민국의 꼭보나 다름없는 대만 정부의 고 장개석 총통은 일본 육사를 졸업을 했지만은 중화민국을 위해서 싸웠지 않은가. 그를 중국 공산당들도 침입하라고 부르지 않는가. 시청자 여러분, 백선엽 장군은 1941년 12월 30일 만주국 봉천군관학교를 제9기로 졸업하고 소위로 임관해서 1943년 2월 간도 특비설대에 3년 동안 근무했다는 것을 문제 삼는데 그때 만주 특설대는 중국 공산군과 싸웠지 우리 독립군과는 싸운 적이 없다고 백선엽 장군은 살아생전에 언급한 바가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백선엽 장군은 1941년 12월 30일 만주 군관학교를 졸업하고 만주의 잠수부대라는 데 근무하였다가 1943년에 2월 간도 특설대로 정경한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런데 그 당시 우리 독립군은 어디에 있었습니까? 우리 독립군과 일본군과 싸운 것은 1920년 6월 6일부터 6월 7일까지 홍범도 최진동이 이끄는 봉오동 전투와 이어 그해 10월 21일부터 10월 26일까지 만주국 길림성 화룡현 내의 여러 지역에서 일본군과 교전하면서 청산리 골짜기에서 대첩을 이룬 것이 독립군사에 나타난 기록이 전부였죠. 그 후 1920년 일본군은 봉오동 전투와 청산리 전투 등에서 독립군에게 대패를 당하자
일본군은 독립군에 대한 대대적 토벌 작전을 했지만은 성과가 없자 만주에 거주하던 한인과 독립군에 대한 이른바 간도 학살 사건을 일으키자, 이에 따라서 서간도, 북간도 등에서 활동하던 김좌진의 북노전 정서 등의 간도 한인 무장 부대가 큰 피해를 보게 되었죠. 이때 입은 피해로 독립군은 활로를 모색하기 위해서 북쪽 러시아와 만주의 국경인 중국 흑룡강성 밀산시에 모였다가 그곳에서 모인 독립군 10개 부대를 통합 재편성 대한독립군단을 조직하고 만주 국경을 넘어서 시베리아 자유시로 독립군이 가게 되죠. 3,500명이나 됩니다. 그것은 러시아 붉은 군대의 엉뚱한 수작에 속아 넘어간 때문인데요. 3,500명의 대한 독립군을 이용 러시아 내전 상대인 러시아 정부군을 몰아내려는데 목적이 있었고, 반면 독립군과 궁극적인 목적은 분산되어 있던 독립군 부대들이 힘을 합쳐서 단일 조직 아래 대일 항전을 하려는 것이 목적이었죠. 그러나 엉뚱하게도 1922년 6월 2일 러시아 공산군은 독립군들이 자진 무장 해제를 하고 러시아의 붉은 군대에 합세하라고 요구를 합니다. 그러나 독립군들은 소련 공산당을 위해서 싸우라는 요구에 독립군은 항의를 하였으나 그들은 독립군을 2중 3중으로 포위해서 무조건 그들의 요구를 강요를 하죠. 러시아 공산군은 1921년 6월 28일 오후 4시 기관총 장갑차 대포를 이용해서 독립군을 학살까지 하기 시작합니다. 이때 현장에서 사망 72명, 익사가 37명, 코사크 기병대 공격으로 피해본 사람이 200여 명, 행방불명자가 250명으로 총 600명이고 사망 917명이 체포되었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사건으로 대한독립군은 완전히 와해되고 김좌진은 다행히 만주로 피해를 했지만 그것도 공산당에게 암살을 당하고 말지요. 시청자 여러분, 독립군을 러시아 공산군으로부터 와해당한 것이 언제입니까? 1921년이 아닙니까? 그러면은 백선엽 장군이 만주 군관학교를 졸업하고 소위로 돼서 만주 특설대에 전근당한 것은 언제입니까? 1941년이 아닙니까? 약 20년 차이가 납니다. 이로 미뤄보면 백선엽 장군이 독립군과 한 번도 싸운 일이 없다는 그의 평소 주장은 사실일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런데도 박정희 전 대통령이나 백선엽 장군들이 우리 독립군을 갖다가 토벌하는데 적극 참여했다는 얘기를 하고 있는데 그 말은 전혀 근거 없는 억측일 수밖에 없는 것이죠. 자, 그러면은 다시 우리와는 다른 일본군에서 근무했었지만 1911년 중국 신해혁명이 터지자 1909년 5월 27일 일본 육군 사관학교를 졸업하고 1909년부터 1911년까지 일본군에 근무하다가 썩어빠진 모국 청나라를 쓰러뜨리고 중국의 새로운 나라를 세우겠다면서 1911년 신해혁명이 일어나자 귀국해서 혁명군을 이끌고 중화민국을 세워서 1945년 8월 15일까지 일본이 연합군에 무료로 항복하자 새로운 중국 대륙을 이룩하려 했지만은 중국 공산당인 모택동에 쫓겨서 대만으로 간 인물이기는 합니다. 고 장개석은 우리 임시정부의 김구 선생과 이승만 초대 대통령과도 절친한 사이로 소문난 참신한 인물이기도 합니다. 학교를 졸업하고 1909년 육군사관학교에 입학해서 졸업 후에 중국으로 돌아와서 중국의 국부라고 불리우는 손문과 같이 중화민국을 세운 후 일본이 중국을 침략하자 항일투쟁을 벌였어도 중국인들은 그를 친일파라고 몰아붙이지 않는다. 그런데 우리나라는 일본 육사나 만주 군관학교를 졸업한
박정희 전 대통령이나 6.25 다부동 전투의 영웅이었던 백선엽 육군 대장을 친일파로 몰아붙이고 있다. 어떻게 된 잣대일까? 일제하에서 조선인이라면 조선인이라고 마치 벌러지처럼 다루던 일제하에 버텨내야 했던 당시 기구했던 운명의 선조들은 일제 탄압의 길을 몇 보고 살 수밖에 없었으니 그들에게 굴종하여 무조건 노예처럼 살든가 아니면 그들을 피해서 만주나 중국, 미주 등으로 피해 저항운동을 하든가 아니면 무지막지한 일본인들에게 이기려면은 일본인들을 이용 극일하기 위하여 출세라는 명목으로 군사 예술 분야에서 월등한 것을 비워서 민족의 우수성을 키워 나라를 되찾는 방법밖에 없다고 생각했던 것이다. 그러한 선조들을 지금 잣대로 편안히 앉아서 친일파니 뭐시니 하면서 나라를 구한 애국자들을 마구 재단하는 이 나라 현실 참 한심하다 할 수밖에 없는 것이다. 저 화제를 바꾸어서 평양의 민족 지도자였던 조만식은 1945년 8월 15일 만주에서 귀국한 백선엽을 비서로 채용한다. 민족 지도자 조만식을 모시고 있던 백선엽은 점점 조여오는 소련 당국과 공산당 압력에 조만식에게 월남해서 이승만과 김구 등 민족 지도자들과 합세해서 나라를 구하자고 건의한다. 그러나 조만식은 북한 동포들을 사지에 몰아놓고 자기만 떠날 수 없다면서 비서인 백선엽에게 38선을 넘어 이승만 대통령에게 충성을 다하라고 지시한다. 1945년 8월 15일 광복이 오자 평남 그 당시 일본 평남 도지사는 고향 강서에서 은거하고 있던 조만식에게 차량을 보냈다. 그러나 조만식은 일본 총독이 보낸 차는 절대 탈 수 없다면서 신부로 모은 김항복을 돌려보낸다. 해방 직후 청년들이 그를 찾아왔는데 이때 바로 찾아온 사람들이 중에 한 사람이 백선엽이었던 것이다. 1945년 8월 10일 해방 이후로 조만식은 여운용 등과 함께 건국준비위원회 결성을 평안남도 건국준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출되기도 했다. 1920년 백선엽 장군은 육군 1사단장, 미군 2개 연대와 함께 다부동, 지금의 경북 칠곡인데 지키라는 임무를 맡았다. 다부동 전투 중 미군 마이셀 리스는 우측을 맡고 있던 미군과는 좌측을 맡고 있던 한국군 부대가 일방적으로 후퇴하고 있다고 알려온다. 육군 참모총장이었던 당시 백선엽은 다부동 좌측 전선에 나가보니 한국군들이 후퇴하고 있었다. 한국군들은 그때 먹을 것이 떨어져서 이틀 동안 굶은 상태였기 때문이었다. 백선엽은 한국군 장병들을 막아선다. 조금만 참아라. 바로 주먹밥이 나온다. 나라가 망하기 직전이다. 자기 나라도 아닌 저 미군들은 싸우고 있는데 우리가 이럴 수가 있는가? 내가 앞장설 테니 나를 따르라. 내가 후퇴하면 나를 쏴도 좋다. 이 다부동 전투에서 승리를 거둔다. 최근 백선엽 장군이 잡고하고 나서 그의 만주 특설 때 얘기가 자주 나온다.